가만히 놔둬 시제입니다. 어제 장은 장 초반에 트럼프가 미국 주식을 사라라고 트윗질을 한 후에 나스닥은 한 2% 정도 좀 올랐었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트럼프가 상호관세 90일 유예 그리고 중국과 계속적으로 싸우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부터 증시가 개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엄청나게 급락한 급락분을 모두 말아 올리면서 좀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해줬네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한 이유는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리고 그 가치를 믿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인데 트럼프의 이 SNS 트윗질로 미국 주식이 국장의 정치 테마주가 되어버렸네요. 하루에 이렇게 막 10% 이상 지수가 급등 급락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 테마주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뭐 국장의 정치 테마주를 굉장히 좀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급등 급락 패턴을 잘 아는데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가? 전 세계 자산 중에 유일하게 미국 주식만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주식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약간의 회의감이 드네요. 금일의 현상은 웃음기 싹 빼고 트럼프의 트윗질도 빼고 단순히 차트상으로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는 3까지 좀 내려왔었는데 하루 만에 17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푸덴코옵션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조금 보이긴 하나 푸덴코옵션이 1이다. 아직도 풋으로 많이 쏠려 있다. 그러나 푸덴코옵션은 이제 오늘장이 시작하면 내려오게 되겠죠. 금일의 일정은 미국 소비자지수 CPI가 예상치와 동일하게만 나온다고 하면 증시는 어쩌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CPI가 만약에 나가리가 된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증시는 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쩌면 그때는 또 추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당연히 분할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는 이슈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만 중기 하방의 추세, 검정색 하단 라인, 검정색 상단 라인 뚫고 실시간 나스닥 선물이 약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중앙 이평선은 돌리지 못한 상태이며 찍고서 약간 내렸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향후 나스닥이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중앙 이평선에서 약간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 중앙 이평선 터치시 어제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최근 그래도 저는 계획을 세우고 약간의 초분할 매수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약간 트럼프한테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나 계획대로 갔을 때도 나스닥이 점차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도 저는 중앙 이평선에서 약간의 줍줍한 물량을 부분 매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빨리 오를 줄은 몰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다시 뷰를 수정하면서 말씀드리면은 장기 하방 추선 파란색 선 나스닥이 조정이 온다. 되돌림이 온다. 그러면은 여기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추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 올렸다는 것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며 나스닥이 다시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가 있다. 중앙 이평선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쯤에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며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진짜 최악의 경우의 수로 한 1년간의 하락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뷰를 수정한다. 다만 급격하게 들어 올렸을 때는 당연히 급격하게 다시 한번 내릴 수도 있고 현재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과의 싸움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는 언제나 음봉이다. 나스닥 QQQ로 봐도 이렇게나 많이 들어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갭에서 매물대가 없었어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내던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들어 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갭을 다 메웠다. 향후 상승이 오더라도 이제부터는 여기서 엄청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이게 10% 이렇게 막 올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매물대에서 본전이 온 사람들이 다 본전 매도하기 때문이죠. 나스닥이 다시 한번 오른다고 하면은 이 매물대를 지리하게 소화하는 횡보의 기간을 거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잡았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좋았겠지만 잡지 못한 분들은 급하게 생각할 게 없다. 18년 미중 무역 전쟁의 차트로 한번 보면은 하방에 채널에서 지금 이 구간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구간일 수도 있다. 어차피 우상향은 중앙 이평선을 이렇게 돌려내줘야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어떻죠? 중앙 이평선은 여전히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상황은 조금 좋아졌으며 매수는 언제나 음봉이다. 개별 차트는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중앙 이평선 터치 돌파를 했지만 아직 돌리진 못했다. 반도체 하방 추세의
상단 라인 정확하게 터치를 한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 이평선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 테슬라도 하방 추세의 상단을 터치했다. 테슬라는 상당히 개별 주식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올랐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저는 홀딩하고 있었어요.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고요. 테슬라는 평당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테슬라 과연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나스닥이 향후에 상방으로 추세를 돌리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을 것이다. 숏의 보조지표. 숏도 이제 많이 먹었으면 죽을 때가 됐지.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죽여놓네요. 3배 레버리지의 괴리율 그리고 변동성 끌림. 3배 레버리지의 무서움이죠. 숏을 어제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는데 키움 전사님들 명목을 좀 빕니다. 숏은 이렇게까지 내린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한 50%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샀다고 하면은 이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플러스 100%가 올라야 돼요. 단순 수학인데 마이너스 50%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플러스 100%가 올라야 된다. 숏은 물리셨다고 하면 회복을 못한다. 롱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추매 물타기 하면은 계속적으로 평단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데 어차피 미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러나 숏은 추매 물타기 하면은 되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숏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만 해야 된다. 단기 매매요. 숏은 죽었다. 코인 행보지수 39. 어제 코인도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코인베이스도 깨서는 안 되는 빨간색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빨간색 선을 깨자마자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빨간색 선까지만 상승을 해주는 모습. 여전히 중앙 이평선은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조금의 희망은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MSTR도 빨간색 선 절대 깨서는 안 됐는데 깨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빨간색 선까지만 들어올리는 모습. 그런데 MSTR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무빙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면은 중앙 이평선이 평평해지고 있죠. 굉장히 좀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중기 하방 채널 빨간색 선을 좀 돌파를 못하고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향후에 빨간색 선을 좀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중앙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라스트 댄스가 시작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자산군이 다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주봉의 추세가 일봉 말고 주봉의 추세가 아직도 하방으로 꺾이지 않았던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비트코인이 나쁘지 않다.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멤버십 회원님들께 비트코인 레버리지죠. 비트X 32불 때가 오면은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32불이 깨졌지만 현재는 34불이기 때문에 32불은 굉장히 좀 괜찮은 매수 타이밍은 맞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좀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홀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제 오르고 내리긴 했으나 이더리움도 하방의 채널 검정색 선 이탈하면 안 됐었는데 이탈을 하고 거기까지만 올려주는 모습. 잔인하네요. 딱 거기까지만 올려줍니다. 전혀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딱 거기까지만 심리 마지노선까지만 딱 올려주는 모습. 여전히 이더리움은 힘든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영상을 종합해 보자면은 현재 바뀐 것은 없다. 물론 주식이 급등을 했으나 매크로 상황으로 봤을 때 좋아진 거는 딱히 없다. 미국과 중국의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을 뿐이다. 근데 그 마지막 전쟁에서 여전히 변동성은 좀 일어날 것이고 그게 해결되면은 나스닥은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내일 갑자기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매수는 언제나 음봉이며 따라잡으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슬픔을 맛볼 것이다. 새롭게 멤버십 및 후원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급락장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멘탈의 스크래치는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계좌를 2개로 나눠서 매매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모든 단타는 초장기 투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길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완벽한 저점에서 패닉셀은 안 할 수 있다. 왜냐? 단기 투자로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장기 투자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 멤버십은 리딩방은 아니고요. 제 매매와 차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